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속에서 튀고 있는 종목 8가지를 찾아서요. 그중에 가장 좋은 한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도 거의 특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네, 대진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대진표를 우선 공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좀 모조 붙였는데요. 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봐도 모르시겠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진표 공개합니다. 자, 오늘 8가지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스페이스, 미래, 우주 다 이런 겁니다. 1라운드 한국 항공우주 대 LIG 넥스원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역시 네.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세트레가이 그리고 AP 위성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3라운드에서는요. 인텔리안테크, 한양 디지텍 오늘 아주 탈탈 우주를 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야, 오늘 뭐 거의 예. 네, 우주 특집이네요. 우주 특집. 우리 그렇습니다. 다 같이 미래로 함께 떠나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나이크는 뭐 다른 거예요? 우주 특집이라서? 네, 여기 별하고 네. 그다음에 하트, 뭐 위성 이런 걸 달고 왔습니다. 오늘 위성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는 하트에 이렇게 여러분의 그 관심의 띠가 돌아져 있고요. 또 이 세 개. 최인호 외계인. 전문가,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3개를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드립을 한번 쳐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선은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볼게요. 8강 1라운드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여기는 이제 우주 관련된 일도 하고 또 그리고 미사일도 팔고 여러 가지 네.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네. 이 종목을 고르시는 동안에 저희가 좀 또 하나의 토픽을 갖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 우주 산업이 오늘 뜨게 되면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겠다. 맞아요. 네, 이런 소식을 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의 전망이 앞으로 정말 밝을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김형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인수위원장이 이제 IT 업계 그쪽 출신답게 네.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쪽으로 굉장히 순회 공연을 많이 하면서 그렇군요. 그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러한 시장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슈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섹터들의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우주 쪽을 본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우주에 대한 기대감, 그 산업은 언젠간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또 네. 새로운 공간들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X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우주의 발전을 이렇게 레벨업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로켓이 뭐 네. 날아갔다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막 이런 걸 보여주니까 네, 진짜 맞습니다.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이제 우주 선조들이라고 하나요? 선조들의 이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기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실현을 시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 이제 우주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또 이제 기술력 하면은 또 한국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이상의 월드컵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국가 주도의 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보더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군사 안보 목적으로 정부 위주로 했던 그 우주 산업들이 그리고 이제 경계가 깨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오리진, 아마존 같은 게 오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 네, 그렇죠. 네. 테슬라는 스페이스X, 뭐 버진 갤럭틱처럼 이제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우주 여행 쪽이죠, 이쪽은. 네, 또. 맞습니다. 예. 그 우주 여행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활발해질 거다. 뭐 그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빠르면 이제 2030년 안에도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또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그 아래 테마인 또 드론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볼 수 드론도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테마인 것 같지만 네. 네, 우주 항공과 드론 그리고 방산까지 합치면 같이 움직이는 테마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네. 방산 쪽에서는 이제 드론 갖고 공격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좀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새로운 이 방산 장비로 드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술들이 뭐 베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네온테크 거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시가총액 작은 애들조차도 뭐 상한가를 쉽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없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들이 굉장히 잘 시장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의 우주 이야기 속에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크고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들어봤고요. 우리 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우주 산업, 이제 우주의 기운이 오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전혀 반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다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팩트로만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네. 공격을 하시려고 이렇게 공격할 거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네. 우주하고 항공은 저는 두 개로 나뉜다고 보고요. 제약 바이오처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항공 우주가 뜬 이유가 전 두 개라 생각합니다. 뭡니까? 안철수 위원장. 위원장이 네. 이제 경남 사천 가서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제 브리핑 발표. 네. 근데 하나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가요? 전일 금요일 미국장에서 대폭락했을 때 불구하고 허니웰. 허니웰이 8% 올랐습니다. 그게 뭐 하는 주입니까? 우주 항공 관련 주예요. 그 부품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주만 유일하게 8% 올랐단 말입니다. 허니웰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역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들어간 것까지요. 두 개의 어찌 보면 섹터가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에 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이 좌표가 없는 국내 증시에 네. 그냥 대리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안철수 그 위원장. 인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은 네. 이제 과학 관련돼 있는 과학 교육 수석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요?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실 오부제 체대로 스몰 학대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상황이죠. 공동 정부인데도 약간 좀 밀리는 게 좀 그렇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너무 크다, 과열적이다, 너무 많이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실 오부 체제로 오수석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늘 떴지 않습니까? 네. 뭐 6월달에 뭐 나무 누리요 뜨면 단기적인 맞아요. 수급의 단기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항공 우주 섹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고 많이 물리 있는 게 바로 세트라이부터 시작해서 위성주.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AP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트라이 같은 거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하지 않습니까? 터널에서 라디오 안 되는 세상에 무슨 우주 항공이냐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네. 달러부터 시작해서 유가도 지금 104달러, 110달러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금 금리 인상, 5월에 또 인수위가 이제 대통령 또 이제 취임하고 네. 6월달에 지방하고 정책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건데 오늘 단랑 하나의 이슈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우주 항공이 너무 좋구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립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게 우주 쪽은 그럼 안 좋게 보시네요. 네. 그럼 항공은 좋게 보세요? 항공은 좋게 보죠. 아, 완전 또 다르네요. 예. 그래서 갈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항공은 왜 그러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이슈 때문에 여행도 이제 배 타고 가면 뭐 노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 부러지죠. 당연히 예. 비행 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국적기를 위주해서 화물 운송으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사람으로 여객으로 바꾸죠. 하게 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각 공항에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비행기의 인원도 작게 하고 네. 화물보다도 더 수익이 악화돼요. 그 부분은 사실은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거는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 전환되는 그 시기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예. 하반기에 항공주들이 사실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화물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으로 대처하다 보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단기 해야 약재 되고. 정도? 네. 아, 예. 근데 항공 기술이라든지 항공 부품 관련된 예, 예. 소부장 네. 회사들은 상당히 상승이 뛰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비행기들을 많이 고치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항공 부품 섹터들이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항공은 좋다 이런 말씀을 그쵸. 주셨는데 네, 네, 네. 오늘 나온 종목들이 사실 뭐 우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방산 쪽으로도 좀 엮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네. 여러 나라들이 좀 이제는 국가 안보에 관심도가 좀 많이 아, 높아지는 네, 것 그럼요.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쪽에서 좀 더 이제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 네. 네, 그런 걸 보면 좀 전망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성도 네. 고위도 위성이 있고 중위도 위성이 있고 저위도 위성이 있어요. 낮게 나르는 거. 예, 그렇죠. 예. AP 통신, AP 뭐 위성이라든지 위성, 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예요. 관련이 네. 있네요. 네, 대부분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위성 안테나, 위성 전화를 이용한 그런 기업들은 네. 상당히 고부가 가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한 함정이라든지 보면 위성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인터넷 케이블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위성도 이게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전망이 있죠. 대부분 또 받아주는 게 대부분 조달청이라든지 국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제표와 수익과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좀 봐집니다. 소형 위성이나 좀 이런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그런 내용을 좀 나눠도 보고 또 다른 각도로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을 우선 전문가들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최인호 전문가는요? LIG 넥스원입니다. 네, 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좀 매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는 또 우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항공 쪽에서나 또 방산 쪽은 좀 충분히 들어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엮어서 좀 말씀을 해주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슈는 지금 한미 간의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 추진이 가능성이 되어 있다. 기네요, 뭡니까? 네, 지금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방 조달 협정 말 그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국방에 대한 그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그런 조달 협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방산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무기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협정이 맺어 있지 않으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좋은 그럼 베이스가 깔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그런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방산 업체가 안 그래도 제일 지금 듣고 있는 평가가 가성비가 좋다. 네, 품질 대비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그 부품 이제 무기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우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비행기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기체 부품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거기에 맞물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리오프닝과 그 방산 관련주들로 두 개 모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포트가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여기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재료는 또 좋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한국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또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이제 외국으로 이제 뭐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전투기 부품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이 많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님, LIG 넥스원은 딱 생각나는 게 방산보다 딱 떠오르는데 좀 더 방산 쪽에 포인트를 맞추신 겁니다. 방산도 있지만 52주 신고가라는 자체는요 일단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차트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승이 큰 거는 무조건 그에 대한 뒤에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든 중장기든 여러 가지 포지션에 맞춰서 본인들이 어떤 포트폴리오에 맞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되게 좋아요. 그게 특징이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량 안보 그다음에 군사적인 안보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든 정부 모든 각국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또 방위 산업 지금 전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나라 LIG 넥스원의 이 어찌 보면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 특히 원래 그쪽이 되게 거의 강해요. 돈 많죠.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기술력도 많이 이렇게 선보이고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겁니다. 개별 장세에서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개별 장세에서는 무조건 실적.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느냐, 성장 가능하냐, 모멘텀을 잘 봐야 되는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은 상승 모멘텀은 약간 약하다.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거를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 1라운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와, 정말 간소한 차이로 한국항공우주가 51% 득표율로 올라가게 되네요. 네, 그러면 LIG 넥스원도 뭐 방산도 있고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왔고 또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중기 스윙 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능한 그거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도 지금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단기, 중기, 수익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격을 좀 짧게 잡겠습니다. 9만 원 잡겠습니다. 9만 원. 9만 원이요? 예, 9만 원 잡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신고가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눌림목이 또 있습니다. 부담이 좀 예, 있죠. 부담은 있죠. 그때 이 종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포지션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시면 수익 내시는 데는 상당히 이게 개인 투자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본이 어찌 보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일 때 들어가시고 저는 9만 원까지만. 그렇죠. 지금 들어간 소리 아니랍니다. 네,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 네,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떨어진 LIG 넥스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9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항공우주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주에서 조금 더 작은 거 파는 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네. 자, 세트레가이와 그리고 AP 위성, 방금 전에 1라운드 때도 여러 번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라운드와 상관없이 종목들이 좀 언급이 그쵸. 겹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2라운드는 위성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는지 투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둘 다 약간 뭐랄까요, 높이가 좀 다르다 뿐이지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바닥 찍고 약간 그러네요. 계단 형식으로 최근에 한번 또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두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인호 전문가부터 어떤 종목이 좋으신지 좀 물어볼게요. 예, 저는 AP 위성. AP 위성, 김영우 전문가는요? 전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이. 네. 자,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 같은 위성과 관련된 종목인데 뭐가 다르고 각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AP 위성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차트는 동일합니다. 네. 그만큼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실적으로 두 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실적 중요하다고 예,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차트 아니다. 두개 보면 그게 네. 아닌데 제가 왜 이 지금 앞에 있는 대형주를 왜 뽑지 않았냐면요. 네. 실적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이 한 4, 5% 제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엮여 네, 있군요. 왜냐면 하나 기업 거니까요.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를 상승을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횡보구간이고 어찌 보면 뭐 실적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차라리 AP 위성이 작은 일단 소형주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누리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오히려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금방 또 치고 올라가는 그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향상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네. 일반적인 이렇게 뭐 5%든지 뭐 작게 3, 4%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슈적으로 단기 이슈로 봤을 때는 자 AP 위성이 이렇게 누리호 이슈와 함께 같이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시죠. 네, 일단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그 우주항공의 전 대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EO 즉 지구 관측 위성 솔루션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 이제 추가로 6G 지금 뭐 6G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통신 뭐 장비 쪽으로. 네, 맞습니다. 예, 뭐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6G라고 하지만 그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때.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어쨌든 5G의 시대가 지나가고 6G의 예. 시대가 올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즉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트레가이의 그런 장비 부품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레벨업 되는 그런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구 관측에 대한 위성 제조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위성 영상에 대해서도 판매하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6G까지 합친다면은 추후에 이제 수주가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된다면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로 지금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세트레가이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트레가이와 관련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다 이 한화가 뒤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죠.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AP는 하나와 상관이 없고 네. 세트레가이가 이제 지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종목은 달랐지만 최인호 전문가는 세트랙 I를 선택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한화가 뒷배로 있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건 맞잖아요. 아니요, 그 뒷배가 있는 게 세트랙 I가 뒷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P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아까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건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성, 저 궤도 위성에 있는 통신망 구축하는 위성 회사예요. 근데 둘 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부분이랑 그다지 크지가 못합니다. 재무제표를 다 까보면요. 근데 그나마 AP가 더 낫고요. 그래서 이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케이블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 세트랙 I, 최인호 전문가 AP 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종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위성 대결에서는요. 네, 세트랙 I가 올라가게 되네요. 네, 그러면 AP 위성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 단기 관점? 가격 전략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세요. 참 이 위성 회사들 어찌 보면 우주 회사들 실적도 좋지도 않은데 이거 참 이게 두 개 판단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근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국형 발사 누리호에 관련돼 있는 성능 검사 위성으로 이제 그에 대한 시범이 준비가 이제 검토가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보고 있으니까. 2만 원. 네. 그래서 6월 달 누리호 계산을 해서 50일 남았죠. 한 50일 남았죠. 그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오를 때 이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로 봐집니다. 네, 이번에도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세트랙 I 올리도록 하겠고요. AP 위성은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라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3라운드는 찾다가 좀 헷갈렸었는데요. 인텔리아테크는 이제 안테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3라운드에서 한양 디지텍이 있는데 한양 디지텍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찾지를 못해서 오늘 두 분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인텔리아테크 그리고 한양 디지텍이 나와 있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인텔리아테크, 한양 디지텍. 네, 한양 디지텍입니다. 한양 디지텍. 네. 저 인텔리아테크입니다. 인텔리아테크. 네. 오늘은 갈립니다. 네, 우선은 우리 권앵커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양 디지텍이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자, 한양 디지텍이 이제 PC 통신 장비도 같이 해요. 반도체 메모리 모듈도 하지만 원래 자체가 인터넷 전화기라든지 그 POIP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아답터 그런 무선 AP 관련되기 때문에 실생활에 쓰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위성에 관련돼 있는 어찌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묶어서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올라간 거 보이고요. 원래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회사입니다. 원래 그냥 메모리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 업무는 반도체 모듈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테마성이 붙어버리면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성이 관련성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자도 없군요. 네, 그렇죠. 저는 오늘 나왔지만 이 부분은 반도체 관련된 모듈로 저는 보고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이 하나 때문에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좀 집중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인텔리안테크랑 그리고 이제 한양 디지텍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한양 디지텍은 지금 DDR5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이 관계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계사가 이제 나로의 위성화법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테마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냥 관계사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그런 사실로 묶여서 그 종목 그 섹터가 지금 오늘 같으면 우주항공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관계는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연결고리는 있지만 이 우주 산업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게 그냥 이력이 있을 뿐이지 뭔가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한양 디지텍도 그 DDR5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를 잘 받쳐주고 있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상용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쪽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잘 죽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실적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크루즈에 들어가는 그 위성용 안테나 군사용이 아니에요? 네, 군사용도 들어가고 이거하고? 네, 그 외에도 들어갑니다. 예. 네, 근데 두 가지 다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크루즈 원래 운행 이 함에 있어서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부진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개를 하면서 그러한 그 모멘텀 기대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그런 안테나 매출은 드디어 이제 실적이 반영이 지금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버틴 만큼 이제 다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게 200억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매출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안테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참 1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많다. 참 제주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한양 디지텍은 최인호 전문가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한양 디지텍은 오늘 이런 테마 쪽보다는 최인호 전문가는 좀 더 이 주 업무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매력을 어필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 공개합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한양 디지텍. 압도적으로 인텔리안 테크를 골라주셨네요. 그러네요. 예. 자, 80%는 거의 고민이 없어졌다. 근데 한 달 전에 저랑 그때 한번 크루즈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인텔 이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때 위성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카니발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이제 뭐 로얄 캐리비안이라든지 그런 이제 위성 관련 항법 같은 그런 걸 이제 해주는 회사라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 미국 증시 잘하시니까 가끔 이제 모닝쇼도 나오시면 어떤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피하시네요. 예. 자, 섭외 실패. 자, 인텔리안 테크 4강 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양 디지텍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자, 한양 디지텍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양 디지텍이 약간 밀리죠? 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끝없이 계속 치고 올라간 이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호황이 갑자기 뜰 때부터 시작해서 1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 워낙 매출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2만 원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호황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 말씀 못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번에 또 우리나라 또 방문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거 오게 되면 동방상승적인 그런 부분이 또 한 번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중기, 스윙까지 다 가능한 이제 보면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폭도 상당히 좋고 매출이 또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잘 나왔네요. 이 종목 일단 떨어지더라도 2만 원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은 단기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중기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팁까지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올라가는 것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4라운드는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붙어있는 아주 긴 종목들 2개 다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 글자의 길이는 같지만 이 두 회사의 사이즈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오늘도 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둘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것에 더 끌리시나요? 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큰 거 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중기로 길게 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낫고요. 지금 이제 한 50일뿐이 안 남은 이 어찌 보면 그 상승적인 그런 이슈로 봤을 때 누리호 2차 발사요. 그렇죠. 캔코아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큰 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고 또 중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또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누리호 2차 50일 전이에요. 오늘 딱 보니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 설계라든지 제조를 일단 목적으로 해서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총도 되게 작아요. 일단 뭐 크지도 않지만 1,700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부품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행기가 지금 이제 민항기부터 시작해서 뭐 군용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용을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많이 해외도 많이 가고 하면 그 관련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조 이런 관련돼 있는 설계 쪽에 많이 이제
영업적으로 이익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영업이 또 많이 올라갈 거고 하면 이는 소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슈와 함께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항공주가 뜰 때 같이 떠요. 그래요. 대한항공 뜨거나 아시안 뜰 때. 이것도 리오프닝과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만 우주만 관련된 데서만 떠버리니까 근데 리오프닝 코로나 이쪽에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개별 장소에서는 뭔가 많이 돌 수 있는 순환적으로 많이 돌 수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궁금한 게 이제 제작진이 방금 전에 또 올렸는데 대우건설하고 미래항공교통 협력을 또 한다. 이거 어쨌든간 이것도 또 다른 메리트 아닐까? 대우건설이면 조그마한 건설사도 아니고요. 네네네. 어떻게 많이 좀 매출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UAM이라고 해서 지금 UAM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이제 B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투자 유치한다고 이래서 개인용 비행기 그런 관련돼 있는 이제 프라이빗 이제 에어라고 해서 개인용에 그래서 원래 국내 유니콘 아이콘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업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고 그러면 대기업이 다시 잡아먹는다. 그래서 우리 개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수익 내고 어떻게 보면 이슈만 이용하시면 어찌 보면 손해 보지 않는 어찌 보면 그 구간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재료 정도.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이런 쪽 업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업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좀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워낙에 큰 종목이니까 여러 가지 필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영호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두 종목이 제일 가장 힘들었는데요, 고르기가. 왜 그러셨어요?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스페이스X에 거의 유일하게 부품을 납품을 했던 회사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항상 강조드렸던 그 거래량이 이 오늘 8종목 중에 유일하게 며칠 전에 이미 터졌습니다. 네, 아래에서 이제 나와주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와준 이후에 조금 조정 구간 보이더니 오늘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법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급적으로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 터질 때 정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어서 종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며칠 위에서 이제 고가 플레이, 즉 이제 조정이 위에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위에서 이제 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보였단 말이죠. 주로 매물벽도 좀 뚫고 올라갔네요. 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하나입니까? 근데 하나를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나는 너무 모멘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의 그런 차기 회장 이름이 헷갈리는데 김동관 회장인가요? 이동관 회장인가요? 성이 지금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동관 회장, 차기 회장, 큰아들 김동관. 네, 맞습니다. 김동관? 네, 김동관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와서 사회이사를 맡겨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에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것을 주도 기업으로 키울 건데 거기 이제 미리 자리를 선점을 시켜놓고 좀 세력을 키우려는 전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그룹을 한다면 앞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된다. 이 자회사들이 정말 짱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리오프닝해서 또 항공기 부품 수요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군수 물품에 대한 그런 수주 기회도 계속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비행기로 나르는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장갑차 교체 부분이라든지 지금 후보가 5개에서 3개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6월에 있는 누리호 발사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또 큰 상승세. 네, 다 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누리호 발사 당시에 그 시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랬군요. 어땠어요? 네,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됐을 때는 이제 이미 시간회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거기서 멘트 자체가 일부적인 성공이라는 헷갈리더라니까요. 네, 그거 맞습니다. 알고 몇 번 봤는데 결국에 실패하냐 끝에 가서.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헷갈리셨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은 물량을 들어가서 상한가를 한번 찍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정. 네, 그래서 근데 6시에 이제 상한가가 찍힌 상태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음날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만큼
항공우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하나 테크인이라든지 아니면 군수 쪽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파워 시스템 여기 이제 세트레가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레가이까지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트네요. 네, 연결 실적이 이제 이어진다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이 연결된 그런 실적들을 계속 쌓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몸집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가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 관점,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1.7%. 차트를 줄여보시면 예. 이 한 특정한 이평선이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한 61일평을 계속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한 121일평에 대해서 계속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평선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투자했었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실적 좋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군요. 이평선만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과대낭폭 시즌에 있을 때는 한 50%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김영우 전문가고요. 최인호 전문가는 이제 중기 관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단기 쪽에서는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4라운드 내내 엇갈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오늘 선택이 특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네. 결과 보겠습니다. 자, 한화 그리고 캔코아 어디입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1% 득표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두 분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인호 전문가님 이번에 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자, 이 업황 같은 경우는 아까 항공과 우주를 제가 나눈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항공이에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2040년까지 한국 돈으로 한 1750조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업인 어찌 보면 개인 항공기 사업을 예. 시작하게 되면 이제 뭐 프로세 컨설팅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ETF도 많이 이제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그렇군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드론 시장 자체가 사실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개인 항공기 시장 왜냐하면 땅이 짧고 좁은 나라다 보니 네. 그래서 어쩌면 미래적인 좀 측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장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항공기 소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UAM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커져가기 때문에 이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거래량이 튀고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이번에 UAM 관련이 나오니까 타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거래량이 수급이 나온다는 거죠.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네. 있네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내고 네. 또 거래량이 또 주거나 수급이 없을 때는 또 행보하는 또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특징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요? 자 가격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다가 내가 이야기하다가 예. 네. 사태에서 홀랑 빠졌어요. 8% 넘게 오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17,000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작게 잡습니다. 아, 이것도 눌림목 매수군요. 예, 눌림목 예. 매수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크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선 거질 때까지. 예, 그렇죠. 지금 예. 정책 관련주에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17,000원으로 보시고 네. 예, 단기적 측면으로 하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조정 구간에 들어가셔서 1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종목 8라운드에서 먼저 봤는데요. 네. 4강에 치고 올라온 종목들 뭐가 있는지 바로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고 올라온 4가지 종목.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위성 쪽에서 세트랙 I가 첫 번째 라운드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이즈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랙 I 뭐 여러 가지 오늘의 이슈 말고도 뭐 누리호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을 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골라야 수익으로 좀 더 잘 낼 수 있는 상황이 그쵸.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 드는데요.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르는 동안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한국항공우주, 세트랙 I 어디가 더 네, 저는 괜찮은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하겠습니다. 큰 종목으로 가시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번엔 겹치셨네요. 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겹쳤으니까
세트랙 아이도 아까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뭐 종합 솔루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네, 왜 조금 더 한국항공우주로 치우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세트랙 아이를 이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 차라리 그 선택지를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관측에 대한 솔루션 업체로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나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그 모회사를 앞두고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예.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6G 시장이 개화가 됨에 있어서 실적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이 위성 시스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이 또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기다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이번에 움직이는 이런 우주항공 움직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아까 APV 상태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세트랙 아이는 지금 개인들이 더 주로 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APV 그렇죠. 상과 좀 다르게. 네, 다르죠.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 항공우주 관련된 사업에서는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아까 AP 위성과 동일한 차트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물려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승이 언제까지 될지란 그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디가 저점인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시 횡보를 치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오고 네. 하기 때문에 진짜 저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제가 왜 항공 우주를 항공우주를 선택했냐면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은 국가적인 군수업이에요. 국가에서 조달청이라든지 모든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고객사죠. 최고의 그거죠. 네, 그래서 안 망해요. 안정적. 네, 그렇죠. 아. 항공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입니다. 벤더적인 측면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그 우주선 같은 이야기하고 미사일도 막 이야기하고 로켓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리랑 1, 2, 3, 4, 5 우리나라에서 쏘지 않았어요. 어디서 쏜 줄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쏘았어요. 만든 건 우리나라고? 예, 그렇죠. 만드는 기술력은 끌고 와서 들어갔겠지만 거기 썼군요. 예.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을 좀 이슈화하는 것도 뭐 좋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성장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은 최고 좋은 거는 이게 얼마큼 성장하냐는 건데 그쵸. 성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 성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 네. 지금 현실적인 악재가 너무 많은 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이다. 그냥 결론을 낼 수밖에 빨리 없는 시장이 상황입니다. 좋아져가지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의 중장기 전망도 또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모두 다 한국 항공우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한국항공우주 세트랙 아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 세 분이서 모두 일치했네요.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트랙 아이 관련해서 이 가격 전략 김용우 전문가님이 좀 세워주시죠. 세트랙 아이 말씀이시죠? 네, 아까 전에 8강 2라운드에서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이 세트랙 아이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예. 세트랙 아이는 일단은 목표가 전고점 좀 보수적으로 보고요. 네. 62,000원, 62,000원까지 일단 보고 12,000원 있고요. 정도 또 우리. 네, 세트랙 아이도 뭐 이전에 거래량을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은 조금 네. 터뜨려주긴 했지만 예. 이전에 거래량과는 턱없이 부족한 이 주가를 올리기엔 좀 턱없이 저기 부족한 골점일 때는 뭐 그냥 확 들어오는데요. 지금 네. 보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적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많은 부분이 이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매물대가 많이 소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래량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62,000원까지 전고점 보수적으로 보고 이 우주항공 쪽은 섹터 부분이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자리가 이제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분이서 모두 골라주신 한국항공우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이제 인텔리안 테크, 이 해상용 안테나, 하여튼 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종목들에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골라주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인텔리안테크로 좀 가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엇갈리네요. 네. 자, 그러면 인텔리안테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인텔리안테크는 이 송수신 안테나입니다. 이게 플라이웨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5대양 6대주 있는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위도, 그러니까 저 위도에 있는 위성을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연락하고 전화도 받고 하는 그런 서로 어디 있는지 알기도 하고. 송수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LPG라든지 LNG라든지 대형 배들은 거의 네. 보통 배를 나가게 되면 한 4개월, 6개월, 많게는 7개월, 원양어선도 반년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신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바다하고 그다음에 그기 때문에 좀 약간 악천후가 많기 때문에 네. 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AS적인 부분보다는 새로 많이 수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루즈에서 뭐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 로얄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의 싱가포르 있는 겐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배들이 쭉 움직이면 순항할 때 보면 순항하는 그 GPS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대응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통신망이 없으면 그냥 어떤 순간에는 어찌보면 낙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큰 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반 뭐 연근해면 뭐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만 뭐 일단 태평양, 인도양, 뭐 대서양에서 위성에서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죠. 이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워낙 기술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네, 봐주셨네요. 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기 부품 쪽도 있고, 그리고 군수 쪽으로는 계속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 사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그걸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뭔데요? 이제 하반기에 호주 장갑차 레드백 납품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2조 이상의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2조면은 굉장히 큰 규모죠. 네, 그렇죠. 예. 2조, 이제 최소 2조 원이고 그 최소. 이상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 대선이 이제 5월 달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선거가 있군요. 네, 호주 레드백에 대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제 이번 연도에 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올수록 이 주가의 탄력성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호주의 그 장갑차 납품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이외에도 뭐 실적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대장주이다. 하나가 네. 이제 키우는 그런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런 네.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각자의 장점이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다들 되게 큰 종목 고르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7%로 지금 인텔리안테크를 제치고 올라갔는데요.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인텔리안테크 가격 네. 전략 좀 도와주세요. 자, 인텔리안테크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79,900원. 그러네요. 79,900원이죠. 지금 이 재무제표상으로서 봤을 때도 이 뭐 적자도 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워낙 또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1위다 보니까 진짜 기술력으로 살아남나 기술력으로 봐요. 살아남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저는 95,000원 보고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간 이제 해운 업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선박사들의 이제 배 수주에 함께 동일하게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라 보면 됩니다. 선박의 네. 부품주. 배 만들 때마다 네, 저거 맞습니다. 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조선주가 계속 우리 또 호황이 또 크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상승적인 것도 많이 보이고 95,00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잡아주셨네요. 네네. 네, 그럼 인텔리안테크 9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고 계시죠? 이제 정말 최종 보스가 누가 될지 가리는 결승전으로 바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결승전의 종목은요. 자, 한국항공우주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주의 최고봉을 뽑아본다.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아주 역할이 아주 무거우십니다. 계속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주고 계십니다. 우주의 1인자가 누가 될 것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케이노 전문가부터 골라볼까요? 종목은요? 지금 또 이슈가 하나 떴네요. 뭐 보니까 이게 콜롬비아 군이 이제 우리 이제 또 이 훈련기 차세대 훈련기로 또 한국 또 항공우주에 또 이렇게 또 그걸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오더가 들어왔나요? 네, 오더는 아니죠. 어찌 보면 일단 뭐든지 도장이 쌓여야지 또 그리고 맞아요. 예, 그렇죠. 도입 결정한 기대감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국 항공우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항공우주는 정말 모멘텀도 많고 재료도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더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많은데 더 여러 가지로 본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력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군수 쪽도 있고 그리고 항공기 부품 쪽도 있고 거기 이제 우주 항공 쪽도 있단 말이죠. 세트레가도 여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 그리고 항공 그리고 방산까지 이렇게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렇군요. 네, 장기간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의 하락세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언젠가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이제 2만 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의 고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장남이 또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는요? 한국항공우주 매력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게 어려운 장세에서는요, 일단은 개별주 특히 재무제표도 부분이었지만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도 22대 비행기가 나가죠. 필리핀에 12대 나가죠. 이라크 24대, 태국 14대.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또 콜롬비아까지 하면 상당한 이 수출적인 부분, 그다음에 외화까지 달러도 높은데 외화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항공 기술에 또 어찌 보면 실력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여러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또 미국과 또 조인할 수 있는 콜라보 형태도 많기 때문에 항공사업이 사실 되게 폐쇄적인 업이에요. 항공 자체가. 왜냐하면 그 기술을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는 게 중요한 기술이고. 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비행기를 팔고 할 때 기술력은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보잉이나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여러 가지 성장성에 봤을 때는 항공우주 국가 장려 정책이 좀 필요한 이 기업이 어찌 보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한테는 뭐 물리거나 혹시 수익이 안 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는 지금 저점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도 뭐 그리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에 따지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좀 업종, 그다음에 종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최인호 전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김영우 전문가. 두 종목 모두 다 진짜 너무 이게 뭘까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자, 각자의 매력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결승전까지 우승자를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최강자는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최종 보스가 됐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어쨌든 한화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공개합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좋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김용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 시 매수,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때 오히려 사 모아야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좋다. 그렇게 이제
포트에 하나 이제 넣는다면 네. 우주항공 쪽을 하나 넣는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꾸준히 매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매집도 나쁘지 않다. 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좀 보아야 될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우상방으로 가파르게 오르가는 것처럼 이게 아무튼 탄탄한 일단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근데 지금 한 거래를 좀 보면 한 10거래일 정도 좀 약간 좀 하방으로 좀 떨어졌다가 오늘 좀 올랐는데 오늘 한 5.2%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저는 이거를 좀 크게 잡고 55,000원 이상을 좀 잡고 싶거든요. 중장기로? 55,000원. 예, 아니 중장기죠. 예, 스윙으로 55,000원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장세가 지금 인수위에서도 지금 안철수 분도 위원장? 사천 가서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였기 때문에 일단 고정적인 일때 보면 그거는 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산했을 때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항공우주 사업 메카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의 우승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정시 매수 들어가셔서 6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55,000원 이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중국 증시가 안 열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의 큰 폭락을 뒤로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0.5% 안쪽으로 두 증시 모두 다 올라가 있는 모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